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심유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육아휴직입니다.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저 육아휴직 해야 돼요.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우리 회사에서 유큐 2번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사회는 육아휴직제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모양새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여전히 정착 중인 셈이죠.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더 심각한데요.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남성 직장인은 100명 중 8명에 그쳤습니다. 이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제도도 마련돼 있죠. 사표보다 어렵다는 육아휴직.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여기 김재민 과장이 이대리 대신 휴직하겠다는데. 네? 네, 사표보다 내기 어렵다는 육아휴직 정말 와닿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지 현황과 개선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기자, 우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90일간의 휴가입니다. 다만 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이 넘어야 하고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임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고요. 엄마뿐 아니라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육아휴직은 여성들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도 있나요? 네, 물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요.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사정상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상 거부한다면 이어서 사용하기는 힘들게 되는 거죠. 네,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또 앞서서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요. 현재 상한액은 월 10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급여는 휴직에 들어간 부모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급 대상이 따로 있나요? 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그러니까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네, 급여 또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혹시라도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군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은 너무 바쁜 시기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기 변경권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시기 변경권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은 여자인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혹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만약 육아휴직에 신청을 받은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도 부과되고요. 이런 내용들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점도 궁금할 거예요. 1년이나 기간이 되다 보니까 나눠서 사용을 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분할이 또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단 분할 사용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또 총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만 보면 참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이나 놀랐을 정도로 뭐 급여도 주고 해고도 할 수 없고 나눠서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먼저 현재 상황을 보면요. 출산 휴가 이용자 중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60% 초반대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03년 18.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012년 60%를 돌파한 뒤 2014년 63.8%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5년 62.6%, 지난해 60.5%로 2년째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들은 복귀는 잘 하고 있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여성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1년 내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종료 1년 시점에서 동일 직장의 고용 유지율은 2014년 기준 56.6%였습니다. 그럼 10명 중 4명가량의 여성은 육아휴직 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1년 안에 그만둔다는 얘기네요. 1년 고용 유지율은 2010년에 47.4%를 기록한 뒤 2011년 48.5%, 2012년 51.3%, 또 2014년까지 상승 추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기록한 60% 이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없이 출산 휴가만 쓰면 1년 후에 같은 직장에 다닐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출산 휴가 후 1년 고용 유지율은 2008년 71.4%에서 계속 올라와서 2014년 80%까지 올라섰거든요. 사실 90일이면 아기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입니다. 엄마 몸도 회복되지 않은 기간인데요. 그때 복귀를 해야 1년 이상 고용률이 높다니 이건 정말 일과 가정 모두 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90일이라는 기간이 그것도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하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고용률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57.9%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여성 고용률도 높이고 또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건데요. 이 육아휴직 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단기간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특히 청년층의 비정규직은 64%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사내 하청, 특수고용 근로자를 더하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육아휴직 확대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마음 놓고 맡길 곳도 없고 출산 후에 몸을 추스리고 복귀할 시간도 충분치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는 1.24명으로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꼽은 저출산 원인은 자녀의 양육 부담이었습니다. 이어 직장 불안 및 일자리 부족,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보육, 또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출산 장려금 지원과 육아휴직제 확대 등의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저출산 극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저도 체감하는 건데 우리나라 남성들이 육아 가사에 많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은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올해 1분기 민간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54.2% 증가하면서 전체 육아휴직 중 1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381명에 비해서 54.2% 늘어났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인 29,935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0.2%를 차지했는데요. 작년 3월 6.5%에 비해 3.7%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0% 정도가 남성이라는 점이 어떤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다른 나라의 통계와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예.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2015년 다른 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노르웨이가 21.2%, 스웨덴 32%, 독일 28%였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2002년부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적어도 한 달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한 달 더 늘리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 뒤 아빠 휴직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럼 기업별로 좀 살펴볼게요. 기업 규모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 59.3%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에 이르렀고요. 하지만 중소규모인 10명에서 30명 이상의 기업은 50.7%, 10명 미만 사업장은 30.6%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대기업이 복지 면에서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네. 남성 육아휴직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절반 이상인 61.2%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네. 요새는 맞벌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남성의 육아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장점도 많을 것 같거든요. 성적으로 평등한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빠는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정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엄마는 육아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직장 생활에 더 적극적이 되면서 임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선순환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요즘은 엄마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들이 느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크게 올라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또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도 이제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남성들도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증가율은 높지만 실제 인원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육아, 가사를 전담하는 인구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고요. 또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총 인원은 7,616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적은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남성들은 많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적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건데요. 다만 그 대다수의 남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일가 가정의 양립,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대책들도 꽤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정부는 저출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시간 선택제 전환, 대체 인력 지원 등 여러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책들의 이용자 수 역시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아빠의 달이라는 정책도 마련했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의 달을 이용하는 남성의 수도 2배 이상 늘었지만 인원은 2,396명, 전체 남성 근로자에 비하면 소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고 현실인 셈이죠. 네, 제도가 있고 지원이 있어도 아빠들은 눈치만 보느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역시 직원들에게 마음 편히 모든 걸 허용할 상황은 못 되는 것이죠. 결국 단순히 이용자 수와 증가율로 박수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어떤 노력 같은 게 있습니까?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2년 만에 본격 재개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하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휴가와 휴직 사용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도 많은가 본데요. 처벌 부분이 궁금해요. 처벌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바로 사용을 거부해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는 검찰에 기소되고 약식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결국 육아휴직은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를 당하는 걸 원하진 않을 테니까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SNS의 최고 경영자로 유명한 마크 저거버그는 첫 딸을 낳고 본인이 직접 2달 육아휴직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범 사례로 새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고맙습니다.